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소리자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포토샵 디자인, 오늘은 챕터 3의 레슨 4번째 시간으로서 이렇게 힐링 채널에 어울릴 법한 감성적인 배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고 컨트롤 O 열기를 통해서 유튜브 배너 가이드 PSD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세미콜론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책의 순서대로 예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의 하늘 부분을 더 넓혀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해당 캔버스의 이미지를 바로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파일, 포함 가져오기를 통해서 자, 여기 있는 예제 도시 JPG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지고 왔으면 클릭, Shift 키를 누른 채 수직 수평하게 이동시키는 이렇게 밑으로 딱 붙여가지고 레이아웃을 잡아준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자유 변형 박스를 닫도록 할게요. 이제 가이드 위쪽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는 이 영역을요, 여기 있는 하늘로 다 이렇게 늘려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미지를 일반화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미지 썸네일 끝에 보면 어떤 모양이 있죠. 요걸 보고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 상태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본을 포함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원본을 지키고자, 그러니까 삭제가 안 되게끔 원본을 링크화 시켜서 보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링크를 깨트리기 위해서 해당 예제 레이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레이어 레스토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일반화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레스토어를 시켰다면요, 이제 여기 있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클릭하고 반드시 상단의 배더값, 여기가 0픽셀이 된 걸 확인하고, 이 배더값은요 여러분, 수치가 들어가면 경계선을 잡고 뭐 복사 같은 걸 했을 때 배더값 수치만큼 경계선이 부드럽게 잡히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지금 경계선을 부드럽게 잡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배더값이 0픽셀인지 확인한 다음에 적당히 이쯤부터 클릭,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늘의 요 끝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된 영역만큼 하늘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요, 역시나 변형할 수 있는 자유 변형 모드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자유 변형 박스를 실행시키고요, 여기 위쪽 부분을 잡고 Shift 키를 누른 채 위로 쭉 드래그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쪽 변만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화면이 이렇게 더 이상 안 보인다 하시면요,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넓게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너무 많이 갈 필요는 없고 파란색 가이드가 안 보일 정도만 이렇게 가려주도록 할게요. 다 했으면 엔터를 눌러서 자유 변형 모드를 종료하고 컨트롤 D, 디셀렉트를 통해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세미콜론 키를 눌러 가이드는 꺼버리고, 이번엔 여러분 사진에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을 추가하기 위해서 어떤 포토샵이 기본 제공하는 필터를 적용해 볼게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요, 여러분들이 촬영한 다른 사진에도 쉽게 버튼 클릭 몇 번으로 뭔가 필름틱한 느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조정 레이어 아이콘을 누르고 여기서 색상 검색을 클릭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조정 레이어 하나가 생기고 속성 패널에 3D 러 파일이 있죠. 참고로 여러분, 이 러 파일은 룩업 테이블의 약자로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특정한 색상을 위해서 색 좌표 값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탭을 눌러보시면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하나씩 눌러보면 적용되는 게 다르거든요. 책에서는 아마 요거 239 요 파일을 아마 넣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보면 요런 식으로 사진이 바뀌게 된답니다. 자, 요게 비포고 요게 애프터예요. 비포, 애프터. 자, 이렇게 색상 검색을 통해서 필터도 추가했다면요, 이번에 원고지 글귀 느낌에 어울리게 네모난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툴박스에 있는 여기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상단의 옵션 패널에서 칠은 없음, 획은 검정을 넣어주고 두께는 1픽셀 해줄게요. 그리고 캔버스 빈 곳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폭과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이 있죠. 여기 폭의 50, 탭 높이에도 50을 적용한 다음에, 자, 밑에 보면 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토샵 2020에서 2021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생긴 기능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라운디드 레탱글 툴, 그러니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만드는 기능은 없어지고 도구는 없어지고 기본 사각형에서 이 기능을 통해서 모서리를 둥글둥글, 그러니까 반경 R값을 넣을 수 있게끔 기능이 추가됐어요.
혹시나 내가 뾰족한 네모를 만들고 싶다면 반경값에다가 반드시 0픽셀을 적용하면 되고요. 모서리를 나는 좀 둥글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반경값을 넣으시면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0픽셀을 넣어주고 50픽셀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세미콜론 키를 눌러서 다시 가이드를 보이게 한 다음에 이동 도구를 클릭, 그리고 이 친구를 적당히 이렇게 움직여 주도록 할게요. 자, 완성본을 보면 이렇게 원고지의 글귀의 개수에 따라서 칸도 이렇게 똑같이 있죠. 여러분들도 디자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글자의 개수만큼 칸을 복사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 칸 있죠. 그대로 컨트롤 J를 통해서 하나 더 레이어를 복사시킬게요. 자, 이제 클릭, 수직 수평하게 이동하는 Shif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딱 붙여줄게요. 디테일한 움직임은 항상 방향키를 통해서 1픽셀 단위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또다시 컨트롤 J 복사해서 클릭, Shift 키 누른 채 이동시켜 줄게요. 자, 나머지는 옆쪽으로 또 이동시켜야 되니까 이번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역시나 컨트롤 J 클릭, Shift 키를 누른 채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게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요 간격을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 레이어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또 컨트롤 J 클릭, Shift 키를 누른 채 이런 식으로 3칸, 4칸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원고지 틀이 되게 많이 있죠, 레이어가.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 클릭,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채 마지막 사각형 레이어를 클릭해서 가운데까지 이렇게 모두 다 다중 선택을 해준 다음에 컨트롤 G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그룹 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친구를 가운데에다가 위치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기준 삼아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땅 잡아주고 역시나 디테일한 이동은 방향키를 이용해서 적당히 어디다가 놓을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의 순서대로 글꼴과 스타일을 정해준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수평 문자 도구를 통해서 문자를 입력할 건데요, 여러분. 그치만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원고지 칸이 세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로로 문자를 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평 문자 도구를 꾹 눌러보면 이렇게 세로 문자 도구가 있어요. 요 틀을 클릭해서 자, 일단은 빈 공간에 한번 클릭해서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엔터 괜찮아요. 자, 이렇게 문자 다 입력했다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 문자를 종료하고 다시 이동 도구를 클릭해서 문자를 여기 글귀 안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저는 왼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더니 이 칸이 안 맞다, 그쵸? 그래서 다시 여기 있는 칸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3개가 오른쪽에 있는 글귀 칸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해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칸의 가운데 오게끔 적당히 위치를 잡아줄게요. 이렇게 다 했다면 다시 그룹 레이어랑 그리고 문자 레이어를 다중 선택한 다음에 역시나 방향키를 이용해서 적당히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다가 위치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가이드를 꺼볼게요. 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이 원고지 칸이 너무 검정색이라서 조금 이질감이 들죠. 그래서 이 원고지 칸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블렌드 모드를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그룹 레이어, 해당 그룹 레이어를 선택하고 블렌드 모드는 여러분 레이어와 레이어 간에 서로 어떤 다양한 모드로 조합해 볼 수 있는 걸 보고 블렌드 모드라고 했다, 그쵸? 그래서 그룹 1 레이어를 통째로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여기 블렌드 모드 탭을 클릭해서 이것저것 미리 봐가면서 어떤 게 어울릴지 하나씩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책에서는 소프트 라이트를 적용했거든요. 소프트 라이트를 적용하니까 기존에 했던 표준과는 확연히 다르게 조금 더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넣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좌측과 우측에 간단한 글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세로 문자 도구가 아니라 꾹 눌러서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일단은 캔버스 빈 곳을 클릭해서 하루하루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를게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라면 같은 폰트에 여기 두 번째 엑스트라 라이트 그리고 흰색을 적용해주고 그리고 크기는 6포인트다, 그쵸?
6포인트 해주고 자가는 400을 딱 적용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 친구 완성했으면 그대로 컨트롤 J 하나 더 복사해서 클릭 시프트 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적당히 보낸 다음에 더블 클릭, 그리고 이 친구는 힘들지만 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힘들지만. 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 문자랑 이 문자를 가운데 넣고 싶으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요.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같이 다중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 이 자유 변형 박스를 기준으로 가운데다가 배치하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딱 맞췄다면 엔터를 눌러서 닫으면 정확하게 가운데다가 배치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다 했다면 컨트롤 시프트 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통해서 포토샵 원본 파일로도 저장해 두시고, 그리고 웹에 업로드할 png 포맷으로 저장하시면 짜잔, 요런 식으로 힐링 채널에 어울릴 법한 감성적인 배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도 얼마든지 배너를 꾸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늘을 잘라가지고 배경을 의도적으로 하늘을 넓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티가 안 나는 이유가 하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촬영을 하실 일이 있다면 어떤 글귀가 들어갈 이 여백을 생각하면서 촬영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랍니다. 자, 이렇게 블렌드 모드를 통해서 원거지 글귀가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프레임도 만들어 보고, 비교적 간단하지만 꾸밈 없는 타이포 몇 개만 넣어서도 이렇게 감성적인 배너를 만들어 봤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